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중 언론인이죠. 지미 라이가 체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가 10일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라이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오전 7시쯤 카오룽반도 호만틴에 있는 라이의 자택에서 두 아들과 함께 체포한 후에 빈과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임원 4명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 세력과의 결탁, 선동적 언행, 사기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미라이는 1989년 중국의 테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1990년 넥스 매거진 그리고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해서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 투쟁 등을 보도하면서 이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성장시켰는데요. 지난 2014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죠. 이 옥산혁명과 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대표적인 반중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 라이를 외세와 결탁해서 반중 시위를 이끄는 배후 세력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신랄한 비판과 견제를 해왔는데요. 홍콩 민주진영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 비판했고요. 영국으로 망명한 홍콩 민주화 인사인 네이선 로는 홍콩 내 표현의 자유가 끝났다면서 미친 체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를 일방적으로 1년 연기하고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중파 의원들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예, 홍콩 보안법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까지 운운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미국 보건장관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결국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당교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의 첫 대만 방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10일 오전에 이 앨릭스 에이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우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면서 이 대만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이자 장관이 대만 사회와 문화의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특징 때문에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보건 분야의 성공을 이끌었는지 배우고 싶다고 언급함으로써 공산당 독재 체제인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과 대만의 관급 교류를 반대해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들의 만남이 있기 직전 중국 전투기 2대가 대만 해역 중간 선을 넘어 대만 공역에 진입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여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일국 양제를 거부한다고 밝힌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의 이해관계가 서로 참 잘 맞아떨어진 만큼 이 양측의 밀착된 관계 강화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벨라루스로 가볼 텐데요. 저희가 잠시 뒤 2부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루카셰코 현 대통령의 압승으로 대선이 끝이 났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유럽연합도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0일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루카셴코 대통령이 80.23%를 득표해서 9.9%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여성 야권 후보인 스페틀라나 티하노프카야의 압승을 거뒀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도 민스크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서 경찰과 충돌했고요. 이 과정에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유세 기간부터 반정부 시위를 이끌던 티하노프스카야 후보 측도 모든 지역의 투표소들에서 들어온 자료에 따르면 이 티하노프스카야가 70에서 80%의 득표를 보였다면서 선거 결과 불복을 시사했고, 이 티하노프스카야 자신도 본인이 승리했다면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야권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코로나19 확산이 된다는 그 위험을 이유로 선거 감시단 수를 제한하는 등 불법 그리고 편법 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포문은 독일이 열었습니다. 독일 외교부가 벨라루스 대선 투표는 민주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EU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EU 측도 벨라루스 정부에 이번 선거의 개표와 개표 작업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당분간 벨라루스의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리랑카에서도 총선이 실시가 됐었는데 이 고타야바 라자팍사 대통령의 형이 총리로 취임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요? 네, 지난 5일에 이 총선이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여당인 스리랑카 인민전선이 전체 의석 225석 가운데 145석을 차지해서 이 당을 이끌고 있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지난 9일에 총리로 취임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자신의 형인 마힌다를 총리 자리에 앉혔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5년 임기의 총리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스리랑카의 스트롱맨 형제로 불릴 뿐만 아니라 이 가장 강력한 정치 가문인 라팍사 가문이 다시 스리랑카의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네. 마힌다 총리가 대통령에 재임했던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 고타바야 대통령은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에 국방부 차관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형이 대통령 그리고 동생이 국방부 차관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을 했던 거죠. 네. 참고로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내정을 맡는 형식입니다. 한편 이들 형제는 2009년에 26년간 진행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간의 내전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4만 5천여 명의 타밀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언론인 살해 의혹 등 인권 탄압 사건에 연루돼서 비난을 받았고요. 또 내정 관련 범죄를 조사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거부해서 지금까지 사실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되고 또 그를 총리로 임명한 사람은 또 그의 동생인 현 대통령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형제가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권력을 그러니까 이른바 나눠먹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게 네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굉장히 안 가거든요. 스리랑카가 원래 이런 식으로 권력 분점이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정치 가문들 몇 개가 정치 권력을 나눠 갖게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스리랑카의 경우 이 라자팍사 가문 자체가 상당히 오랜 정치계의 거물 가문으로 이미 공고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타바야와 마힌다 형제의 아버지로 국회의원과 농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었고, 이들 형제 총 9명이 정계에서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으며 또 이들의 자녀들까지 지금 정치인으로 나선 상태입니다. 이 라자팍사 가문의 지지층은 스리랑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인 싱할라족인데요. 스리랑카는 2,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70%가 불교도고요. 네. 13%가 힌두교도, 그리고 9.7%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그리고 7%가 기독교인,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들 중에서 극우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에 의한 타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라자팍사 가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종교 간의 이간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440년간 이어진 유럽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불교도들이 또 상상을 초래 정도의 탄압을 받아왔던 역사가 또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과 차별 정책을 의도적으로 시행한 아픈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서는 또 정치인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리랑카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세평론가였습니다.